10배 수익률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 한 방을 날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템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꼭 꿈꿔봤을 법한 1000%의 상승률, 템베거를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그러면 간밤 뉴욕 증시, 이어서 오늘 오전장 흐름까지 차근차근 어떤 일 있었는지 한번 복귀해봐야겠죠. 가장 먼저 이 밤사이 뉴욕 증시는 관세의 여진과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 신중론 속에 3대 지수가 엇갈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날 파월 의장은 상원 청문회에서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를 하게 되면서도 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다시 한번 드러냈는데요. 장 후반 들어서는 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영토 맞교환을 제안하겠다라는 이런 인터뷰까지 전해지게 되면서 다우와 S&P 500 지수는 강보합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M7 중에서는 알리바바와 협업을 발표했던 애플이 2% 이상, 또 테슬라는 비아디와 딥시크의 연합, 오픈 AI 인수 실패, 여기에다가 관세 리스크라는 3중고까지 겹치게 되면서 6% 급락이 나왔고요. 오늘 우리 시장에 가장 큰 파급을 일으켰던 건 역시나 메타였죠. 이 메타가 한국의 AI 칩 설계 스타트업 퓨리오사 AI 인수를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에 오늘 장 초반부터 AI 그리고 창투사까지 연일 불기둥 뿜고 있는데요. 어제는 또 하나 관련주들의 전성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이 방산주, 올해 국내 방산 빅4의 이 연간 영업이익이 3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 이런 전망도 나왔고요. 또 정부가 2027년까지 600억 원 규모의 방산 펀드를 조성한다는 소식까지 격포제로 작용이 됐습니다. 또 조선과 조선 기자재 역시 오늘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또 호재가 하나 나왔는데요. 미국이 동맹국에게 해군 함정의 건조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덕분에 우리 시장이 가장 먼저 이 조선주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또 유리기판 쪽 다시 한번 맥이 들어오고 있네요. 이 기술력 혁신과 더불어서 아바코 등의 호실적 소식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기운 차리고 있는 유리기판.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가장 먼저 코스피부터 지금 바로 보도록 하시죠. 현재 유가증권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0.18%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양전에 성공했습니다. 2,540선 막 돌파한 코스피고요.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코스피 여전히 기관이 견조하게 순매수력 유지하고 있는 모습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은 오늘 나란히 매물 팔아내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바로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코스닥입니다. 현재 0.71% 그간의 계속된 상승세로 인해서 어제부터 살짝씩 흔들리는 모습 나오고 있는 코스닥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740선 여전히 단단하게 지켜내주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시죠. 지금 시각 외국인과 더불어서 기관 여전히 계속해서 동반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만이 홀로 매물 담아내고 있는 모양새가 연출이 되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이 양대 지수가 나란히 파란불을 켜고 있는 가운데 오늘 코스닥이 좀 많이 흔들리는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도 장기적으로 참 오랫동안 오름세를 이어온 만큼 약간의 조정 소화하면서 계단식 상승이 보다 안정적이라는 점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그래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너무 불안하다 하실 분들을 위해서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저희 종목 상담 신청 주시길 바랍니다.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의 고민 어떤 것이든지 말끔히 해결을 도와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말씀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같이 쉬어가는 시장 속에서 다시 한번 재정비를 도와주실 이분 만나봐야겠죠? 저희 임상현 전문가님 바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AI의 후발주자로만 여겨졌던 애플이 다시 한번 좀 전화 위복에 나섰네요. 그 예. 비법이 온디바이스 AI라고요. 예, 애플이 어떻게 보면 AI에서 상당히 더딘 어떤 후발 주자였었고 어떻게 오픈 AI사하고 협력을 해서 쓸까 뭐 이런 부분에서 상당하게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딥시크라는 충격 여파 때문에 대중화, 그다음에 가격이 이제 다운됐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애플은 이에 대한 투자를 상당하게 이제 더디게 진행을 좀 했기 때문에 반사 수혜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딥시크 충격 때문에
전체 이제 AI 어떤 흐름 자체가 버블이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새로운 버블이 시작이 될 거다. 반도체 하드웨어,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의 혁신적인 대중화의 길을 걸어간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일어나는데 AI에 대한 당연한 순환매뿐만 아니라 반도체 소부장 기업에 대한 순환매도 왕성하게 진행이 됐다 하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대 수혜주로 이제 떠올라졌던 부분들이 이제 애플 투자가 애플은 최종적으로 가비의 입장에 좀 있습니다. 현금 플로우 입장에서 스마트폰에 장착이 좀 돼야겠죠. 서비스 장착. 그런 부분에서 보자면 훨씬 더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에게도 또 다른 기회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온 디바이스가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XR 기기, AR 기기 쪽으로 이제 확대되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고 AI에 대한 그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현재 미국에서는 스타게이트를 중심으로 유럽에서는 새로운 미국판 스타게이트, 유럽판 스타게이트를 꿈꾸고 있죠. 그러면서 한미일 이 공조 체계가 더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또 다른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장은 견고하게 약간 움직여줄 수가 있고요. 자, 미국 증시에 대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나스닥의 흐름들이 굉장히 큰 상승, 그 다음에 조정이 되고 다시 한번 이격이 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수렴하다가 이렇게 상방 슈팅인데 상방 슈팅이 언제쯤 진행이 될 것이냐 하는 것에 좀 대한 건데 지금 12월, 그러니까 12월 16일이기 때문에 보통 2개월, 그러니까 1월 16일, 2월 16일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가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늦어도 2월 말 안에는 또 3월 초에는 이제 상승의 흐름들, 물론 이제 변곡점일 수가 있죠. 하방 변곡점은 그렇게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국 증시 부분들이 이제 관세 무역 전쟁 이런 여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우존스도 이제 마찬가지의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한번 큰 충격이 왔었죠. 근데 추세에 대해 대칭 하단선을 지지를 보이고 다시 한번 21선 지지 타고 올라가려는 그런 양상이 전개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흐름의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국내 증시로 좀 돌아와서 한번 보면은 코스피 부분들이 지금 이제 넥라인점에 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역회된 숄더 형태 그리고 이 저점이 높아지는 한번 충격을 이어받았죠. 관세에 대한 충격.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 이 박스권을 돌파하려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의 흐름은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반면에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더 강세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은 조금 이제 빠진 부분이 있지만은 최근에 이제 바닥권 부분들이죠. 바닥권 이 넥라인점을 기준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면은 역회된 숄더 형태 그리고 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한참 물론 살짝 더 빠질 수는 있습니다. 빠질 수는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21선을 타고 이렇게 올라갈 확률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의 중심으로 보면은 벌써 12월 초부터 시장이 한 달 강세, 그 다음에 1월 강세, 물론 행보를 했지만은 그 다음에 2월도 약간은 움직임이 상당히 좀 좋았죠. 최근 일주일 정도. 그래서 2달 강세, 첫 번째 2달, 석 달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보통 이제 적산병 이론에 의하면은 적산병은 매도 시점이라고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적산병이 오리지널 매수 신호가 되는 부분들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바닥에서 계속해서 에너지 비축을 하고 세 번째 달에 급등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속임 순목이 떨어질 수 있겠죠. 또는 완만하게 에너지 비축을 하면서 3개월 연속 상승한다는 것은 추세가 살아나기 때문에 일시 조정 후에 강세 또는 추세 가속, 이 구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예열 단계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한번 좋아질 여지는 상당히 많이 있다. 물론 복병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리스크를 현재 어떻게 이제 극복할 것이냐, 트럼프 스톰에 대한 어떤 현상, 이런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되지만은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에 이제 환율 이제 부분의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환율은 특별한 변함은 없습니다. 전체 시장에서 보면은 지금 21선이 우하향이 계속이 되고 있는데 주가를 계속해서 끌어당기고 있죠, 하방으로. 그래서 그동안의 우려 리스크 때문에 많이 올라줬는데 이렇게 이제 빠지고 있다. 물론 이 품목에 한해서 뭐 철강이나 알루미늄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어떤 관세 부과를 좀 하는 부분들은 있지만은 전체 한국에 대해서 동일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국만 콕 찍어서 일단 보복 관세나 또 협력 대상으로서의 어떤 빅딜,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하지는 않고 있다. 물론 이제 대통령 체제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여전히 한국을 우호적인 아시아의 맹방으로서의 여기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피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베 이번에 이제 일본 가서 총리를 만나서 관세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하려고 했더니 일본에서는 갖은 선물을 다 줬죠. 그러면서 이 정도면은 관세 안 해도 되겠네 하면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냥 떠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선투자들을 상당히 많이 좀 했죠. 특히 이제 LNG 쪽에서 알래스카 쪽에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데 우리가 많이 투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덩달아서 LNG 발주 뭐 이런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수혜를 좀 받죠. 그래서 반사이익을 받던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조만간 이런 거에 대해서 빅딜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카드가 있는지 상당히 궁금하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협력을 좀 해야 될 분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방산부터 조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대해서도 협력할, 또 반도체 이런 것들이 협력할 상황이 많기 때문에 굳이 협력만 잘하면은 보복 관세나 협상용 관세 이런 부분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어떤 상대적 우호적인 입장이다. 그래서 일본의 케이스를 약간 눈여겨 보시면은 이런 충격들은 과도한 우려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 관세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한시름 놓고 흘러가는 우리 시장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챙겨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아주 특별한 소식이 두 가지나 기다리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저희 전문가님께서 이따가 잠시 후에 실시간 상승 종목 탑5에 이어서 탑픽주죠. 최선호주 한 가지를 꼽아주실 텐데요. 이 탑픽주에 대한 자세한 매매 타점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먼저 미리 화면 하단을 참고를 해서 함께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여러분의 정말 많은 요청에 힘입어서 드디어 오늘 밤 9시입니다. 전문가님의 공개 방송 바로 오픈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셔서 방송 끝나고 더 많은 보충 수업 반드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들이 새롭게 떠올랐을지 바로 한번 살펴봐야겠죠. 가장 먼저 저희 실시간 상승 종목 탑5 어떤 종목이 있는지 바로 공개하도록 할게요. 저희 오늘 주목해볼 종목은 아모센스, 램테크놀로지, 클로봇, SOS랩,
DB 하이텍까지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뭐 자율주행 로봇 가장 눈에 많이 띄고요. 또 전문가님, 이제 실적 시즌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 단계에 돌입이 됐는데 확실히 좀 최근 시간의 거래를 봐도 대부분 상승 종목이 실적 이슈로 간 것 같아요. 예. 이 아모센스도 굉장히 좀 실적 측면에서 좋지 않았었나요? 종목명 좀 약간 변경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네. 보면서 이제 실시간으로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보시면은 상승률 상위 종목군에 이제 4종목이 있죠. 4x4, DSC 인베스트먼트, TS 인베스트먼트, 엑스페릭스 이런 종목이 좀 있는데 특히 이제 DSC 인베스트먼트 이제 부분들을 잠깐 보시면은 이 핵심적인 이제 부분들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상승을 좀 해줬던 부분들은 메타가 한국의 AI 반도체 필요사 인수 결정을 좀 했다는 것 때문에 이제 점상이 갔죠. 그러면서 이와 연관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데 이에 관련된 종목이 좀 전에 이야기했던 4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4종목이 같이 연관이 되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AI 쪽의 한미 협력 이런 부분에 강세 부분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AI 반도체 스타트업 기업은 어떻게 보면 필요사뿐만 아니라 리벨리온 도 있고요. 그래서 다른 여타의 AI 어떤 협력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사피엔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AI에 대한 협력 부분들이 더 과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딥시크가 AI 반도체에 대한 최적화 효율적인 상품을 좀 내놨기 때문에 이에 반사적으로 새로운 AI 쪽에 대한 어떤 개발 이런 것 때문에 IP부터 소부장 장비 업체까지 상당 부분 이제 파괴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SC 인베스트먼트가 오늘 물론 TS 인베스트먼트, 엑스페릭스, 4x4 이런 모든 것이 다 요것이 전체적인 흐름에서 주도적 역할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피엔 반도체나 리벨리온 반도체, 협력업체 이런 부분들도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쭉 상위 종목군들을 쭉 보면은 나머지 이제 창투사들이 많이 올라줬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특이할 만한 종목 i3 시스템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3 시스템 같은 경우에 약간 생소할 수가 있는데 이 자율주행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i3 시스템이 급등을 해줬던 부분들은 원래 이 기업은 적외선 이 센서에 대해 특화된 것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 뭐 빌딩 입구나 뭐 입구에서 또는 현재 비행기장 현재 어떻게 보면은 공항 입출국 기록 열 화상으로 체크하는 것들도 있지만은 이게 이제 방산 쪽으로도 상당히 효과적이고 또 이게 자율주행 고급차 차량에서도 밤에 굉장히 선명한 어떤 영상을 좀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강점인데 최근에 i3 시스템이 오늘 26%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특징적인 이유는 알다시피 최근에 이제 방산 쪽의 어떤 흐름들이 워낙 좋아지기 때문에 그동안에 돌 올랐던 i3 시스템, 제가 i3 시스템에 대해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좀 했을 겁니다. SOS랩이 굉장히 많이 이제 급등을 했을 때 이런 후발주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오늘 이제 빠진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SOS랩도 많이 빠졌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전체 부분에 입장에서 보면은 SOS랩 같은 경우는 오늘 빠졌지만은 눌림목으로 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섹타주 쪽에서 보면은 칩스앤미디어나 넥스칩 이런 종목군들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 텔레치스
이런 자율주행 관련된 칩 종목군들이 같이 동반해서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아무튼 자율주행 센서에서 온탑은 SS랩입니다. 근데 방산 때문에 ISC랩이 떴기 때문에 이런 나머지 칩 관련된 어떤 부분에서도 우리가 주목을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승률 상위 종목군에 대해서 뭐 세 번째 정도 보시면은 올릭스란 종목이 약간 눈에 띄는 25% 정도가 좀 올랐죠. 자, 올릭스 부분들이 오늘 호재가 나온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연달아 급등을 좀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세 번째 이제 상한가 뭐 터졌기 때문에 지금은 뭐 단기 꼭지일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호재 뉴스 호재를 보시면은 임상물질에 대해서 일라이릴리에 대해서 9,100억 원의 라이선스 계약을 취득을 했다 하는 것의 어떤 파급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바이오 쪽에서도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되면서 기술 로열티 수출을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각광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올릭스가 여기에 이제 새롭게 떠올라주는 새로운 뉴페이스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후발적인 종목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섹터주로 이제 보시면은 뭐 현재 mRNA 관련된 부분하고도 연결이 좀 되고 있고 또 비만 치료제하고도 연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아무튼 이쪽 관련된 부분에 특별한 어떤 이 순환매 종목은 아직 특별하게는 보여주지 않고 있지만은 비만 치료제 쪽의 어떤 흐름에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부분들은 펩트론하고 같이 펩트론은 기술 유혈 수출이 한참 진행돼서 대박 아닌 대박을 노려지고 있는데 이와 비슷한 기전을 가지고 있는 인벤티지랩도 우리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순환매로 이제 보시면은 마찬가지 자율주행 칩 SLS만 놓쳤다고 후회하다가 아이스 시스템 놓치는 우려가 좀 있죠. 마찬가지 이런 부분 인벤티지랩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렁출렁하다가 20일, 60일 수렴해서 정배열로 치고 올라가려는 그런 흐름들이 인벤티지랩은 충분히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물론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은 그래도 기술 외래 수출을 약간 노리고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쭉 보시면은 이 중에서 HD 현대중공업도 약간 눈에 띄죠. 한번 HD 현대중공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오늘 올라줬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 상선 최근에 어떤 수주 미국과의 협력, 미국 해군 함정에 대한 수주, 그다음에 MRO 이쪽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HD 현대중공업이 이제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시황시간에 이야기를 했지만은 일본이 현재 미국에 대한 인프라 투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알래스카가 LNG에 대한 새로운 공급 루트로서의 확보가 필요하죠. 그러면서 새로운 아시아 개발 루트 또 일본에서도 우리가 LNG를 2배 넘게 사겠다. 이렇게 러브콜을 보내기도 하고 많은 어떤 선물 보따리를 주면서 어떻게 이제 미국에 대한 환심을 사면서 관세에 대해서 약간 비껴놨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알래스카에 대한 그런 이 가스 개발 이런 인프라 투자가 진행이 되면은 운반선 LNG 운반선뿐만 아니라 새로운 그린란드를 중심으로 북극 해양 루트 새로운 이제 루트가 개발되기 때문에 쇠빙선을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발주도 상당히 많이 좀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에서는 한국만 뭐 돈 벌게 해준다 뭐 이런 자조 섞인 일부 비판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게 알래스카 많이 투자해서 누가 돈 버느냐, 결국 한국이 돈 벌지 않느냐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아무튼 어떻든 간에 이쪽 관련된 부분, 해군 함정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 때문에 대장주 역할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죠. 근데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이쪽 관련된 종목이 뭐 14%까지 올랐기 때문에 후발주를 가지고 뭐 접근을 좀 하셔야 되는데 후발주 부분들이 그렇게 조선 기자재 쪽은 있어 보입니다만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은 후발주 종목을 좀 찾아야겠죠. 그래서 후발주 대해서 한번 잠깐 보시면은 STS 엔진 물론 오늘 뭐 12% 올랐습니다. 물론 요거는 방산에 대한 어떤 순환매도 있습니다. 방산 K2 전차, 그다음에 K9 자주포 여기에 이제 엔진도 들어가고 선박 엔진도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SDS 중공업이 이제 사명을 바꿔서 피인수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엔진을 개발하고 있지만은 이런 이제 약간 틈새 테마로서의 또 순환매에서 아직 크게 급등하지 않는 기업이 또 SDS 엔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2단 상승, 냉단점 조정 그리고 상승했기 때문에 2, 3일 정도 조정을 보이면은 다시 한번 뭐 슈팅을 좀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SDS 엔진도 한번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쭉 한번 살펴보면은 아바코라는 종목이 약간 뭐 눈에 띄는 부분들이 좀 있죠. 네, 그래서 아바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오늘 어제도 밀렸다고 올라가고 오늘 다시 한번 상승해 주는데 당일날 이슈가 됐다 할지라도 크게 밀린 거에 대해서는 그 다음날 이렇게 현재 어떻게 보면은 장중 조정을 마치고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아바코가 오늘 올라졌던 것은 유리기판도 있지만은 기존의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에서 2차 전지, MLCC, 3D 프린터 이쪽 반도체 쪽의 사업 다각화를 어느 정도 좀 성공하는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뭐 순환매도 좀 보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상당히 많은 쪽에 이렇게 걸쳐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최근에 2차 전지 쪽에도 상당히 또 강세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쪽에 이제 순환매 종목으로 한번 대장주 쪽으로 이 전고체 쪽에 보자면은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원탑의 대장주죠. 그래서 장대 양봉이 세워졌는데 지금은 계속해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격 조정이 맞춰주고 있죠. 이격 조정이 좀 더 갖춰주면은 순환매로서의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i3 시스템 오늘 장 초반에 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상승하는 건지 참 놀라신 분들 많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렇게 전문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해가 쏙쏙 바로 되네요. 저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종목은 도통 언제 갈지 모르겠다 고민 많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직까지 종목 상담 창구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샵 0082번 아주 간단하게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선착순 통해서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늦지 않게 지금 바로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새롭게 추가가 된 이 하이라이트죠. 전문가님, 오늘의 이 탑픽주 과연 방금 만나봤었던 5가지 종목 안에 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뉴페이스가 등장을 해줄까요? 예, 종목군에 살짝 언급을 좀 했습니다. i3 시스템 욕심이 나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SOS랩, 그다음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그다음 IC 시스템, 이거를 이제 3인방으로 여러 번 이야기를 좀 했죠. 둘 다 급등을 좀 해줬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또 이 자율주행 칩 부분들이 강세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BYD가 우리나라에 공략이 되면서 자율주행에 대한 현재 탑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죠. 그러면서 자율주행 시장이 커지는 그런 부분인데 자율주행 칩에서도 넥스트 칩, 텔레칩스, 칩셋 미디어 이런 이제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강조를 좀 드렸던 그런 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안정적인 종목을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넥스트 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량용 센서, 이제 ISP라고 하죠. 이미지 시그널 프로세서 요거 부분, 그다음에 아다스로 이어지는 일관된 체계에 여기에 대해서 반도체가 많이 들어갔는데 아다스 쪽에서는 아파치라는 그 현재 이 브랜드를 가지고 자율주행에 대한 시장도 굉장히 도전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넥스칩에 대한 성장성이 굉장히 높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움직임이 좀 없습니다. 움직임이 없는데 이걸 보는 것은 9월 달부터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게 상승 사이클이 빠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미리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동안에 오히려 계속 빠지고 자율주행 칩이 그렇게 강세 이렇게 이슈가 받아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빠지는 부분들이 있죠. 사이클이 조금 이제 다른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지만은 이제는 21선에 이제 올라타는 그런 길목에 있기 때문에 아직 거래량이 터지지는 않았다 하는 점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매수가는 오늘 뭐 종가가 될 것 같고요. 1차 매수가는 뭐 14,500원, 2차 목표가는 뭐 16,500원, 손절가는 11,500원 정도 되는데 요거에 대한 뭐 자세한 전략, 좀 더 넥스칩에 대해서 추가적인 재료 뭐 이런 것들은 좀 더 공부해 보실 분들은 아래에 나가는 어떤 부분을 참고하셔서 현재 하시면은 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공개 방송 했을 때도 한번 요거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넥스트 칩은 이 실시간 상승 종목 탑5 안에 없는 종목이었네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매수가는 종가로 잡아주셨고요. 1차 목표가 14,500원, 2차 목표가는 16,500원, 손절가는 11,500원까지 만나봤고요. 자세한 매매 타점 잡아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지금 바로 저희 전문가님의 공개 방송 오늘 밤 9시에 드디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 많은 분들 기다려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같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 오늘 밤 9시 화면 하단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면서요. 또 아직까지도 저희 선착순으로 계속해서 신청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 마찬가지로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상담 샵 0082번을 통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오늘의 종목 상담 어떤 종목들 들어와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봐야겠죠. 화면을 통해서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시장 속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재정비하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종목 상담 가장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 지금 바로 기다려보도록 할 텐데요. HD 현대미포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07,700원의 5%의 비중, 지금의 시각 흐름 보자면요. 2.85% 올라가게 되면서 111,1,9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사실 차트를 보고 좀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요. 다행히도 좀 매수가를 저가 매수를 잘 하셨네요. 전문가님, 그래도 아직까지는 더 상승할 여력 충분하겠죠? 예, HD 그룹주 쪽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말할 그 이제 내용이
없는 것처럼 거의 원탑인 어떤 종목이다 좀 생각이 드는데 현대미포조선은 대형 수주보다는 중소형 쪽 뭐 수주에 이제 특화된 것도 있기 때문에 대장주에 비해서는 조금 HD 현대중공업보다는 좀 약한 그런 부분들은 보여주고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뭐 일시적인 거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차트적으로 바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보면은 92,000원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저항을 뚫지 못하다가 돌파하고 안착, 다시 한번 2단 슈팅이 돼서 2단 상승을 좀 해줬죠. 그리고 1단 조정을 보여줬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바닥을 좀 다지는 그런 부분 행보를 좀 해주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21선이 돌파되면서 강세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가격적인 기간 바닥 다지기 국면이 나름대로 전개되다가 슈팅 가능성에 무게를 좀 두기 때문에 HD 현대미포조선 특별한 어떤 어떤 약간은 무너졌지만은 특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단까지는 한번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14만 4천 원에 거의 근접한 피보나치 수율로 보자면은 13만 8천 원. 이 가격대 부분들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목표가를 두고 매매를 좀 하시는 게 좀 좋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돼서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10만 7천 원이면은 뭐 현재 지금은 오래전에 사신 것 같은데 뭐 수익권인데 아무튼 수익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건데 이 정도 13만 8천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한번 마디매매 중장기적으로 뭐 2번, 3번 이 박스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마디매매 시점 보시기 바랍니다. 상단을 노려봄직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조금 더 희망 가지고 긍정적으로 조금 더 노려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저희가 만나볼 종목은 현대 엘리베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만 5천 원의 30%의 비중,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보자면요. 1.81% 파란불 켜면서 내리고 있네요. 5만 4,1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오늘 또 우크라지건 관련 이슈들이 두 가지나 나와줬는데 이 관련 비슷한 업종에 비해서는 좀 현대 엘리베이 아쉬운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전문가님. 예, 그래도 나름대로 뭐 선전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현대 엘리베이터 이제 부분들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재건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또 오래전에 이제 기억하신 분들은 남북 경협 관련된 이제 부분에서도 이제 계열사로 좀 취급이 돼서 이쪽 부분에 언급이 자주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때마다 한 번씩 급등을 해주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현대 엘리베이 부분들도 이제 AI 쪽에서도 상용화되면서 엘리베이터 부분들이 이제 이 로봇 이성용 로봇하고 상호 커뮤니케이션도 일어나고 또 AI 기능이 좀 장착이 되는 그런 것도 연출이 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시너지 효과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가장 이제 필요한 이제 부분의 어떤 밸류션도 두 가지 재료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상승 탄력은 기대를 좀 해볼 만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5만 5천 원이 지금 이제 매수가인데 지금 이제 전체 약간 여기 이 부분들도 이제 보시면은 박스권 예전에 이제 박스권 보여주다가 한번 이 증폭에 종수배만큼 올라갔죠. 그래서 슈팅하고 무너졌지만은 이 냉단점 위쪽에서 재빨리 저점을 높여가는 다시 한번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상승 삿바형 중심 위쪽에 음십자 도적 보여주고 있는데 중심을 좀 지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뭐 숨고르기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급락에 대한 절반 정도 현재 급락에 대한 절반 위쪽에서 숨고르기 해주기 때문에 직전 고점 또는 조정위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차트상의 흐름들도 감지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30% 비중이 좀 많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6만 원 정도에서 어느 정도 이제 마디 매매를 또는 비중 축소를 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한번 신고가도 가는데 이 정도 선에서 한번 비중 축소 마디 매매 시점 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중 축소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저희가 만나볼 종목은 우리기술투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8,200원에 10%고요. 우리기술이랑 우리기술투자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우리기술투자 하면 비트코인 봐야겠죠. 지금 시각 우리기술투자 2.2% 하락하게 되면서 6,660원 선, 아니나 다를까 비트코인 가격 보니까요. 지금 시각 95,000원 선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 들어서 상당한 급락세가 나왔었죠. 전문가님, 현재 우리기술 투자 차트가 위태위태합니다. 네, 아무래도 현재 비트코인 가상화폐하고 같이 연결이 되고 있는데 지금 취임하고 나서는 이쪽 가상화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약간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략적 자제인지 아니면 변심인지 시장에서는 많이 궁금하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비트코인 부분들이 많이 이제 관세 부분에서도 흔들리고 AI 딥시크에서도 흔들리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마치 위험 자산의 어떤 흐름하고 그게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투자 자산의 하나로 들어가다 있기 때문에 위험 회피라든가 이렇게 관세 무역 전쟁 흔들릴 때 오히려 반대로 올라야 되는데 지금은 똑같이 동행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랜 동안 현재 비트코인이 박스권 조정이 좀 되다가 다시 한번 상승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비트코인 부분들이 지금 올해 하반기나 연말 쪽 ETF 쪽이죠.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추가적인 어떤 그 상품에 대해서 계속해서 ETF 부분들을 승인을 좀 해줄 확률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부분들도 다시 한번 강세가 좀 될 수밖에 없다. 지금은 이격에 대한 어떤 조정이다. 대안으로서의 금이 굉장히 큰 시세를 지금 내주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의 어떤 속성도 충분히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간적인 어떤 그 에너지 비축 과정이 조금 필요해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우리 기술 투자를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들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2단으로 하락을 했어요. 하락은 완료된 시점인데 중요한 것은 이중바닥까지 그러니까 이 저점을 깨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온바닥까지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매수가가 8,200원이면은 이 정도에서 사신 것 같은데 아무튼 좀 물려 있습니다. 10% 정도 좀 있는데 지금은 그대로 좀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한 5% 정도는 물타기를 조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닥권이기 때문에. 다만 첫 번째 이제 거래량이 터진 양봉 이렇게 나와야 준다면은 물타기를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이다 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반등을 좀 해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충분하게 이 박스권이죠. 8,200원 정도에서는 충분히 올라와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수가가 8,200원인데 이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와 줬기 때문에 한 5% 정도 물타서 지금 가격대는 좀 매수가보다 위인 8,330원 이 내외에서 좀 조금이라도 반등했을 때 차익 실현 매물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되고 전체 흐름의 가격대는 온바닥까지 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물타기를 많이 하지 마시고 조금 더 하셔서 이 박스권 절반까지 올라왔을 때 매도 시점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비트코인도 한때 대표적인 트럼프 수혜주였는데 2달 사이에 옥석 가리기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음 수혜주는 누가 될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이런 식으로 쓰러지지 않을지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전문가님 오늘 오후 9시 공개 방송에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 하단 참고하셔서요. 반드시 오늘 밤 9시 시간 비워두시길 바라면서요. 다음으로 저희가 만나볼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 나와 있네요.
49,200원에 30%의 비중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엔터주가 굉장히 강하게 뛰어 올랐었죠. 지금 이 시각 41,100원 선에 거래 중이고요. 0.24% 이틀 전에 급등이 강하게 나오게 되면서 어제 오늘은 다소 잔잔하게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또 엔터주 하면은 뭐 관세 베네핏도 있겠고요. 한한령 해제 기대감 이게 계속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제가 이제 시황 전체 시황에서 이야기했을 때 한국을 두고 삿바싸움이 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대만 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고 직가점 쪽으로 전쟁도 이제 불사한다 하는 것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한국을 반드시 한번 끌어당겨야 되는 거고요. 이제 북한은 현재 중국하고 멀어진 지 오래됐죠. 그래서 러시아 쪽하고 협력 관계를 좀 해주기 때문에 한국도 놓치면 한반도에 대해서 전체적 영향권 또 실질적인 우호 관계가 다 완벽하게 단절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한한령을 이제 한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우호적인 제스처를 많이 취하고 있다 하는 것이 긍정적이고 두 번째 부분들은 미국의 관세 정책에서 이런 그 엔터 산업은 상당히 좀 자유롭습니다. 그런 부분 현지에서 티켓을 끊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관세를 이제 붙이지는 않죠. 그런 부분에 수혜 업종으로 보셔도 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스튜디오 드래곤도 이와 비슷한 한류 관련된 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밸류에이션의 영향으로 최근에 관세 부분들이 좀 약간 불거져 나오자 이런 쪽에 수급이 많이 이제 개선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는데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만 원에서 장기 차트로 보게 되면은 이 저점이 한 33,000원, 그다음에 고점이 6만 원. 그러니까 더블이 약간 못 가는 한 8부 능선 80%에서 약간 조정을 보여주고 있죠. 원래는 33,000원이기 때문에 66,000원이 고점 더블 고점이 되는데 8부 능선 5만 원 선에서 턱걸이에서 저항을 보여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쌍봉 고점 이게 이제 넥라인점이고 여기까지 무너졌는데 일시 하락을 했다가 다시 한번 올라왔습니다. 넥라인점이 여기서 이제 출렁거리고 있는데 한번 이렇게 반등을 해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넥라인점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 45,000원까지도 올라줄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새로운 저점이 36,000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여기서 이 정도 45,000원 이 부분이 저항권으로 좀 잡혀주는데 지금 매수가가 49,000원 정도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 비중이기 때문에 약간 물타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최소한 뭐 45,000원 또 살짝 올라간 가격 46,000원 이 정도 선에서 일단은 현재 뭐 매수가가 완벽하게 회복이 안 되더라도 이 정도 선에서 매도 시점을 한번 잡아보신 게 어떻게 되느냐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좀 더 올라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마디 매매 전략들 하실 필요가 있고요. 시간 관계상 오늘 이 종목이 마지막 종목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 종목이었던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이 여기까지라서 너무 아쉬운 분들 분명 계실 텐데요. 더 이상 실망하지 마시고요. 오늘 오후 9시에 바로 저희 전문가님의 2교시 보충 수업이 시작이 되죠. 저희 임상현 전문가님만의 공개 방송 정말 많은 분들께서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셨습니다. 드디어 다시 돌아오셨으니까요. 저도 오늘 함께 들을 예정입니다. 다 같이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 주 시장 그리고 그 다다음 주 시장까지 철저하게 대비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은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을 통해서 다뤘던 내용들 과연 어떤 내용이 있었을지 지금 바로 세 가지 바로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애플이 결국에 최후의 승기를 들어가게 되면서 이 월가가 AI 비용을 아꼈다라는 소식 오늘 다시 한번 전해드렸고요. 또 이 미국 뉴욕 증시 이 파월이 금리 인하 속도 조절론을 제기했지만 그에 대한 하방 압력은 그리 심하지 않은 모습 관측이 됐습니다. 또 오늘 장의 탑픽 종목은 넥스트칩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드리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이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9시 전문가님의 공개 방송까지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